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예비 고1들을 위해서 공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입시를 하면서 썼던 문제집들, 그게 조금 오래되었다면 요즘 제가 학생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율이 나왔던 문제집들을 추천해 드릴 거고요. 실제로 그럼 지금 겨울방학 때는 어떤 공부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 시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비 고1 대입의 합불이 결정되는 시기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고1 산모는 수능 점수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게 저는 안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믿지 않았는데 왔더라고요. 제가 고1 때 나온 성적이 수능 때 물론 조금 더 수능 때 올랐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는 가능성이 좀 커요. 왜냐면 우선은 내신을 챙기고 생기부 챙기죠. 이거 챙기느라 생각보다 모의고사 공부, 수능 공부를 잘 안 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와 비슷해질 경우가 매우 높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조금 하면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연세대 공대 출신입니다. 내신은 전과목 기준 1.9였고 주요 과목 아마 1.6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세대 갔었는데 제가 생기부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갔다고 해가지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1.6이면 건국대 갔습니다. 건국대 갔어요. 그만큼 지방 일반고고 생기부에 관심이 아예 없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던 거고, 제가 연세대를 내신 때문에 갔다 한다면 제가 이번에 합격시킨 친구들 뭐 3점대가 국민대 가고 건국대 가고 중앙대, 이 친구는 한 2.5, 2.6이었는데 뭐 이 정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상 생기부 벼락치기고, 이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제가 가장 각성했던 시기는 중3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서 내신을 따야 되는데 이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주변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라고 말을 썼고, 어머니나 아니면은 다른 가족분들께서도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라고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3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했던 거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무조건 망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최상위권 친구들이, 여기 두 번째 최상위권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잘해서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자사고 특목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일반고를 오는 경우에 되게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굉장히 안일해져 있어요. 안일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3 겨울방학 때 공부를 안 하고 이게 고등학교 때 좀 역전이 나요. 근데 고1 1학기, 2학기 전반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한 걸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고2 때부터는 진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중3 겨울방학을 놓치면 진짜 나중에는 계속 점차 밀려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고, 제가 얘들을 가르치면서도 중학교 때 꼭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미끄러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일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중학교 때 애매하게 한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진짜 중위권 이 정도가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한 중상위권, 상위권 정도 있죠. 이 친구들이 조금 체력을 아껴뒀다가 이 겨울방학 때부터 포텐을 터트리면서 엄청 잘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최상위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중상위권 상위권이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고,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그래도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국어입니다. 일단 국어의 성질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절대 안 오릅니다. 절대 안 올라. 본인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유치원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국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면 사실상 국어는 태생적으로 잘한다고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 유튜브 보고 쇼츠 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국어,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본질적으로 글을 얼마나 잘 읽느냐의 싸움이에요. 다만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 데이터가 추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를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자, 두 번째 특성은 계단형입니다. 계단형. 계단형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적이 공부를 쭉 해요. 근데 안 올라요, 성적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돌파하면 갑자기 성적이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또 안 올라요. 그러다가 한 번 더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형 그래프를 이뤄가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중3 때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깨달은 게 수능 직전에 깨달았어요. 근데 수능은 좀 애매하게 봐가지고 2등급이 떴는데 어쨌든 이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깨닫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안 오른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계단형 그래프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꾸준히입니다. 간혹 이 국어라는 과목을 벼락치기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오르지 않은 과목이고 벼락치기를 한다고 해서 안 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7시간을 국어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루에 1시간이에요. 최대한 자주 반복하는 거지. 최악이 뭐 2일 해가지고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몰아서 하는 거. 이게 가장 최악입니다. 가장 최악.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한 지문도 좋으니까 하루에 10분도 좋아요. 매일매일 꾸준히만 하자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국어에는 크게 비문학, 문학, 문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능을 볼 때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 이거죠, 비문학. 왜냐면은 글이 길고 내가 이 시험장에서 지문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사실 다 틀립니다. 제일 성적이 안 올라요. 자, 그 다음에 문학, 문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비문학입니다. 자, 만약 비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어서 내가 고1 국어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내가 1, 2등급이 떠.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이 국어에 대한 이해도, 혹은 글을 평소에 읽는 학생이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매산비 같은 문제집을 푸세요. 매산비 문제집 풀면 되고, 내가 3등급 이하다, 그럼 비문학 같은 경우는 예비 매산비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냥 매산비는 거의 고3 위주로 하는 내용들이어서 고1 국어 모의고사 1, 2 나오면 이것도 한번 도전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3등급 이하면은 아직 글 읽는 능력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매산비를 풀어버린다 하면은 더 짜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매산비는 고1, 고2 정도의 수준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3등급 이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풀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매일 3개씩 지문을 푸는 건데 저는 3개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국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에 관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뭐 범 작가님이나 아니면 뭐 심찬우 강사님, 혹은 다른 강의, 저희가 들었던 강의 중에 김동국 강사님 메가스터디 들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참고를 하시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하루에 한 지문도 정말 많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분석 자세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집을 잘 참고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다음 문학입니다. 내신이나 아니면은 모의고사에서 시험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상 이 문학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저도 사실상 잘 못해요. 아직도 못해요. 왜냐면 시를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시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쌉티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이 문학도 사실상 일단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알면 감성적으로 와 진짜 슬프다, 와 이 시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안 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수능이에요. 그리고 내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개념이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서리법은 뭐냐, 아니면은 뭐 음음문 뭐냐, 비유법, 아니면 뭐 수미상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사실상 문학을 이해할 수 있고, 시를 이해할 수 있고, 수필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고전시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성적이 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떠먹는 국어 문학, 이거 조금 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실제로 썼던 거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켜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자랑을 했습니다. 되게 친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객관적 상관물, 이런 거 기억났거든요. 감정이입,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뭔 소린가 했는데 굉장히 편한 말투, 이런 걸로 잘 알려주니까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내가 국어 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 같은 게 잘 잡혀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예비 매산문을 반복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1, 2등급 친구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상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3 겨울방학 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비 매산문 같은 건 1, 2등급 친구들이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나 감을 익히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대부분은 다 떠먹는 국어 문학 정도로 문학 개념을 잘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법입니다. 이제 수능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일해진 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내신을 따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가장 크게 생기는 부분이 이 문법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엄청나게 암기를 많이 해서 차이가 나진 않아요. 물론 문학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충분히 내신 기간에 따라잡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요놈은, 이 문법은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1 수업 시간에 따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장담컨대 거의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처음 보면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거 잘하는 친구들 보면 야 쟤는 뭐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점차 본인 스스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과목이 이 문법이라는 건데,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미리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국어학원을 처음 갔는데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문법이었어요. 저는 진짜 비문학, 문학 공부도 안 하고 진짜 문법만 가르쳤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근데 이게 뭔 이상한 건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때 문법을 많이 해가서 정말 고등학교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이 문법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외울 게 많아요. 뭐 된소리대기, 구개음화,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사실상 한 번 보고 한 번에 다 못 외우거든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이게 실제 내신에서 바로 먹히려면 그만큼 내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고 체화가 돼야 돼요, 몸에. 그래서 미리 좀 문법은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1회독 최소 1회독이고요. 한 3회독 정도는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 조금 힘을 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법 같은 거 공부 좀 열심히 해보시고,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닌다면 아까 제가 추천했던 교재랑 같은 출판사인데 여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최대 적기입니다. 정말로. 지금 최대 적기라서 미리 이렇게 시간 많이 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국어를 정리하자면 예비고 1 학생들에게 가장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일단 문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법을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학 개념, 그 다음에 비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뒤로 뺐냐면 사실상 나중에 가면 제일 중요할 건데, 지금은 문제 풀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글을 읽는 연습 하루에 한 개라도,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수학입니다. 우리 수학은 정말로 짜증나는 과목이에요. 저는 수학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1 때도 수학이 1학기 때 2등급, 그 다음에 고1 2학기 때 3등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2 2학기 때 1등급 그리고 1등 하면서 쭉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이 역전 비결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풀기로 하고요. 우선은 수학을 어떻게 해야지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도 지금 후회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성적이 잘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학인데, 일단은 예비고1들은 지금 이 고민에 빠질 겁니다. 중학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중학 수학 총정리 책, 그냥 이거 사실 한번 풀고 가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하면 고민이 해결되고요. 만약에 나는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시면 도형 파트라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뭐 삼각함수, 뭐 이런 활용이나 뭐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형에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닮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각도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상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기본 전제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나중에 수학 문제를 풀 때, 특히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 때 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드려서, 시간이 없다면 도형이라도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실상 더 좀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게,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1 때까지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많이 할수록 긴장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고1 거까지 선행을 했었고 이 이상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상 해버리면은 사실상 긴장감이 많이 사라져서 학교 수업 시간도 안 듣고 본인 스스로 되게 안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할수록 긴장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고1 때까지만 충분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이번에 고2 거까지 꼭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년에 내가 고1 거 봐야 되는데 고2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인간이 좀 긴급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러면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1 때 것까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고1 거 완벽하게 지금 했다라는 친구들은 고1을 해도 되지만 사실 완벽하게 했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1 걸 더 할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고1 걸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고1 거를 하고 싶다면 라이트하게, 너무 빡세지 않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문제집 구성은 개념 원리와 센, 이거는 국룰 조합입니다. 이거는 정말 좋고요. 혹은 개념 원리 RPM 조합 추천드리고, 혹시 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하는 교재나 이런 거 쓰시면 되고, 현우진 강사님 시발점 이런 거 들으신 분들은 그거 잘 따라하고 유형 문제집은 센이나 RPM 정도로 푸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제 개념 원리나 센 이런 문제집을 추천해 드리냐면, 대부분의 학교는 센의 B스텝 유형이 문제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매일 어려운 문제만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요. 왜냐면 나는 수학을 잘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고 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 푼다라고 하는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잖아. 물론 내가 센의 비유형 문제, 좀 쉬운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고 완벽하게 그 다음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거는 당연히 베스트예요. 정말 좋은 습관인데, 그게 아니라 쉬운 문제들은 풀지 않고 나는 다 풀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서 어려운 문제만 건드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꼭 내신이 안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지금 예비고 1 단계에서는 센의 비유형 문제 정도를 완벽하게 마스터 있을 정도로 만약에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이런 거 좀 스텝 기억하시고 일단은 개념 원리 센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다.
자, 다시 영어예요. 영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단어, 문법, 구문, 그 다음에 전체 글입니다. 이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단어를 모르는데 문법 먼저 한다, 단어를 모르는데 구문 먼저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가 먼저고, 그 다음 문법, 구문, 글 흐름이고요. 사실상 지금 만약에 내가 고1 이제 되는데 모의고사를 봤어. 3등급 이하다. 그러면 이제 워드마스터 중학편 정도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내가 암기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단어를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유리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에서 2등급 친구들은 워드마스터 고등편 추천드려요. 저는 3년 내내 이거 하나만 계속 달달달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고2 혹은 고3 때까지 커버는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가끔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등장하긴 하는데, 그때는 그거를 선택해서 또 외워주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워드마스터 고등편까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왜 영어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내신에서 결론적으로는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쪼개고 문법을 보는 그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 과정들을. 왜냐면 내가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지문 풀 때 한 지문 나오잖아요. 그거를 누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걸 누가 더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보느냐가 사실상은 내신 성적과 직결이 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그걸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론적으로 뭐다? 여기서 문법, 구문, 글 흐름, 이거를 사실상 고등학교 때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 단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 단어를 진짜 최대한 많이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언급해가지고 더 좋은 꿀팁들을 주겠지만, 지금은 최대한 자투리 시간에만 하세요. 이게 간혹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뭐 1시간 안에 이 영어 단어를 다 외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1시간 동안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하면 뭐예요? 깜지만 쓰고 있고 아무것도 안 외워지죠. 여러분들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토리 시간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제가 스텝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먼저 첫 번째는 일단 단어장을 봐요. 단어장을 보면은 여기 영어 있고, 여기 이제 뭐 해석 이렇게 있고, 영어 있고,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가려요. 한국어 뜻 여기 부분을 가려요. 가리고 나서 이거를 보고 1초 안에 이 한국어가 생각나지 않아,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모조리 체크 표시를 하세요. 여러분들 1초 만에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 수능 보고 내신 보는데 영어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 많을 거야. 근데 이거 하나 1초씩 계속 이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느려져요. 느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1초 만에 판단이 안 된다면 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따로 노트를 만드세요. 노트는 작을수록 좋고요. 노트에 다 적으세요. 적을 때 영어 단어랑 그 다음에 한국어 뜻, 이거를 언제 보냐면 자투리 시간에 계속 보는 거야. 저는 하루에 한 최소 6번에서 7번은 보라고 말을 하거든요. 계속 보세요. 계속.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잠시,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잠시, 뭐 화장실 갈 때 잠시, 아니면 샤워하기 전에 잠시, 자기 전에 잠시, 이런 식으로 잠시 보면서 상기를 시키는 걸 하세요.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외워야겠다라고 1시간 붙잡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10분씩 쪼개서 6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더 암기가 잘 되고, 사실상 그게 이제 암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만각곡선 이런 내용들 아마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봐도 1차 만각, 2차 만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 보는 게 암기 핵심이라는 점. 이렇게 외우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테스트 또 자체적으로 해봐서, 테스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본인 스스로 영어 이렇게 써놓고 내가 이거 보고 뜻 바로 쓸 수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다시 체크를 해서 다시 또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되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영어 단어만 알잖아요. 그러면 고1, 고2 때까지는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단어들이 있으면 내가 단어들은 다 알면은 어린 짐작으로 해석이 다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근데 이게 고3으로 가는 순간 이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3으로 가는 순간 이 문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진짜 안 됩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때부터는 의도적으로 문법을 어렵게 내서 문법을 꼬아가지고 문법을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될 정도로 수준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 안 되면 고1, 고2 때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고3 때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법 반드시 하셔야 되고, 최근 강성태 영어 문법 이거 한 번씩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최소 3회독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문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문법은 반복입니다. 결론은 암기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한 번 보고 외우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전날 시험 벼락치기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연세대. 근데 그런 친구들 가끔 보면은 좀 짜증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진짜 거의 99% 학생들은 다 반복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는 반복이기 때문에 최소 3회독 하면서 영어 문법도 계속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구문이죠. 구문은 이제 천일문 추천드립니다. 뭐 유명할 겁니다. 사실상
딱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문까지만 마스터해도 엄청난 쾌거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 마스터라는 기준이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구문까지만 해도 진짜 대박인 건데 사실은 문법까지만 해도 됩니다. 문법까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문법까지만 제대로 해도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계속 하는 게 이것만 합니다. 이거랑 글 플러스 어려운 문법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까지만 하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영어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영어 고1 모의고사를 봤는데 3등급 이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영어 단어 워드마스터 중학 편 하시고, 두 번째로는 문법, 이거는 똑같아요. 강성태 영어 문법 하시고, 세 번째로는 구문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3등급 이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면에 1등급에서 2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예요? 단어 고등편이죠. 고등편 하시고, 두 번째 그래도 문법 하세요. 친구들도 문법 해야 됩니다. 강성태 하시고, 세 번째로 구문 천일문 하시고, 사실 이런 학생들 중에서 내가 진짜 1등급이 고정적으로 나온다, 1등급이 나온다 그러는 친구들은 이거 포함해서 플러스로 모의고사 많이 풀어도 됩니다. 근데 그 외의 친구들 모의고사 가급 좀 풀지 마세요. 자,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요 조금 애매하지만 우선은 과학 중점고,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과학 선행이 필수입니다. 이거 사탐은 왜 안 넣나요? 하는데 사탐은 안 해도 돼요. 사탐할 시간은 국영수 하세요. 선행 우선순위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선행은 물리, 화학, 이거 동일한 겁니다. 물리, 화학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 지구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는 어려운 부분이 역학 부분입니다. 많이 어려워요. 화학은 화학 양론이 되게 어렵습니다. 생명은 유전 파트가 어렵고, 이거 오타입니다. 지구예요. 지구는 그냥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물리랑 화학이, 내가 만약에 과목을 들어야 된다면 물리, 화학을 먼저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도 할 것 같다 그러면 생명 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 할 때도 나중에 물리 문제를 풀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역학입니다. 역학. 그 외에 다른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장, 뭐 전자기업도 가끔 어렵긴 한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내가 개념을 공부하고 한다면, 중학교 과학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그냥 개념을 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줄을 이룰 수 있어요. 다만 이 역학 문제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뭐 말하는 뭐 F는 MA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실제로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막 이상한 문제도 많아요. 되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미리 좀 파트를 하시고, 나머지 파트 부분은 수업 시간에 따라갈 수 있지만 이 역학 파트는 수업 시간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미리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화학입니다. 화학 양론에서 1몰, 2몰 해가지고 화학 양론 문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H2에다가 O2 하면은 EH2O, 뭐 이런 거, 이런 화학식이 있을 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몰 있고 얘가 X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이 완벽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화학 양론에서 어렵게 꼬아서 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미리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화학 양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신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킬러로 따로 설명하는 강의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학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뭐 오비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 내용, 뭐 전자 내용들은 사실 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화학 양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은 이제 유전 파트에서 가계도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뭐 이렇게 와갖고 뭐 많아요 이거. 근데 저는 생명을 되게 유전 문제, 이거 가계도 못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리 했었어야 됐는데 미리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유전 파트를 하시고 나머지의 부분들은 다 암기예요. 암기하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유전 파트 가계도 특히 하시고, 자, 지구과학, 지구는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1회독을 목표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예비고 1이잖아요. 저는 이 시기가 정말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상 고1 내신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서 자리를 못 잡으면 계속 도태되고요. 내가 만약에 고1 내신에 뭐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스스로 인간이라는 게, 나는 1등급이라는 게 안착이 되어 있으면 계속 이만큼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내가 초반에 뭐 3등급 이렇게 떴어. 근데 내 성격이 나는 지는 걸 싫어한다 하면 당연히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안일해지게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3등급이다. 그러니까 3등급만큼만 공부를 하고 3등급만큼만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예비 고1들은 고1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고1 때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다음 영상에서는 뭐 생기부 내용도 있고 예비 고1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내용들 많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시 정보 차이로 불이익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